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은수 박사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죠.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야기는 자유방임주의 경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자유방임주의를 부정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존 메이너드 케인즈인데요. 그의 케인즈 경제학 이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케인즈는 누구일까요? 케인즈는 영국을 대표하는, 나아가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경제학자입니다. 그는 1936년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펴내면서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됐습니다. 경제에서는 실업률이 제로인 완전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그는 정부가 완전 고용을 유지하려면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두는 자유방임주의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주장을 내놓습니다. 대신에 정부가 소비와 투자, 즉 유효 수요를 창출시켜서 재정 지출을 함으로써 시장을 창출시켜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그의 주장은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이른바 케인즈 혁명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케인즈가 힘을 발휘한 데는 시대적 배경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경제 재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막대한 전쟁 물자를 전 세계에 팔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서 수요가 급격히 줄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공장들이 부도를 내게 되고요. 대량 실업 사태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 과잉으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1929년 발생한 것이 바로 대공황 사태입니다. 1929년 10월 24일의 일인데요. 이날을 검은 목요일, 블랙 서스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우존스 주가지수가 300선 아래로 추락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어서 10월 29일 우리가 검은 화요일, 블랙 튜스데이라고 하는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230까지 떨어지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후 1940년대 초까지 다우지수는 192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초미 사태를 맞게 됩니다. 자국 경제가 어려워지자 미국은 외국에 투자한 수많은 자금들을 철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전 세계 대공황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블록 경제를 형성을 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시작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세계 경제 전쟁이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철학은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주창한 자유방임주의였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경제, 자유방임주의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이 이론이 1700년대 후반 데이비드 리카드와 세이와 같은 고전 경제학파들의 금과 옥조와 같은 신념이 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시장 메커니즘으로 두어야 된다는 게 자유방임주의의 기본 철학입니다. 따라서 대공황 전 미국 정부는 기업 규제를 줄이고 세금 인하에 주력했습니다. 또 동시에 자유무역 정책을 폈고요.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을 정부나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해서 금기시 되기까지 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또 나타나는데요. 이들이 바로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입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만들어주고 이로 인해서 과잉 생산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은 대공황을 겪으면서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끝없이 추락하던 미국 경제의 구세주로 나타난 분이 1933년 취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는 케인즈의 경제 이론을 토대로 해서 정부 주도형 정책을 내놓습니다. 이른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뉴딜 정책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은행에 긴급 자금을 제공을 하고 또 금본위제를 폐지합니다.
대신 관리통화법을 도입해서 강력하게 통화량을 조절하기 시작을 합니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테네시강 유역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역개발과 전력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공황에 빠졌던 미국 경제는 10년 만에 불황의 늪을 탈출하게 됩니다. 케인즈는 고용과 소득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최초의 경제학자였습니다. 케인즈 이전에는 생산과 교환 문제에 대해만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학자들이 고용 수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케인즈는 저축과 투자가 자동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부가 간섭하고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역설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는 화폐를 수동적인 수단이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자율에 따라서 화폐량이 결정되고 투자액이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고전파 경제이론학자들과 크게 차이가 있는 점입니다. 고전파는 투자와 저축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케인즈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경제 현장을 보십시오. 저축과 투자는 항상 일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이자율과 자본 수익률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저축은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두 변수가 항상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바로 케인즈 경제 이론입니다. 케인즈 경제학을 이해할 때 우리는 총수요 법칙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할 때 꼭 나오는 것이 총수요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필수 경제 상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총수요 법칙은 프랑스의 경제학자 세이가 주장한 팔로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고전파 경제학자인 세이는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조하기 때문에 과잉 생산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이의 법칙입니다. 생산품의 공급이 판로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주장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산해낸 모든 물건이 반드시 시장에서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총수요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즉, 총 공급은 소비 수요 플러스 투자 수요 플러스 정부 수요가 창출해낸다는 그런 공식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라는 총 수요가 공급을 결정해 준다는 유효 수요의 원리를 만들어냅니다. 케인즈는 총 수요가 소득 수준과 나아가 고용 수준까지 결정한다는 그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전 경제학파와 신고전 경제학파 그리고 케인즈 이론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고전 경제학파와 신고전 경제학파의 주장은 시장 만능,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능대로 그냥 내버려둬라, 이것이 하나의 고전 경제학파와 신고전 경제학파들의 주장이죠. 이에 비해서 케인즈 경제학의 이론은 시장 기능대로 놔두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투자하고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항상 시장 기능대로 맡겨놔야 된다는 주장과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장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 이 두 주장이 항상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케인즈 경제학 이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케인즈 경제학 이론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 경제에는 정부 개입과 시장 자율이라는 두 가지 사이에서 항상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